안녕하세요. 사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의 제목은 습관의 재발견이란 책입니다. 부제로는 기적 같은 변화를 불러오는 작은 습관의 힘. 작게, 사소하게, 가볍게 시작하라. 지킬 수 없는 위대한 목표보다 지킬 수 있는 사소한 행동이 당신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꾼다. 라고 쓰여있네요. 인생을 바꾸려면 뭔가 대단한 결심,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작은 습관으로 쪼개서 하루하루 실천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집에 그냥 있길래 가볍게 읽어보려고 펴본 책이었는데 예상외로 제 삶에 변화를 준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앞에 책에도 써져 있듯이 작게, 사소하게, 가볍게 시작하라. 이게 이 책에서 말하는 전부입니다. 다만 한 책의 80% 정도는 이 작은 습관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 작은 습관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정당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0%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작은 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스텝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만약에 첫 몇 쪽에서 바로 설득이 되셨다면 솔직히 안 읽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뒤에 정말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스텝만 읽어도 될 것 같은 책이에요. 초판 1쇄는 2014년 11월 25일에 발행된 책입니다. 지은이는 스티븐 기즈, 옮긴이는 구세이, 비즈니스 북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스티븐 기즈, 블로그 딥 이그지스턴스를 운영하는 미국의 파워블로거이자 자기개발 전문가이다. 2004년에 문을 연 딥 이그지스턴스는 지난 10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의 성장과 자기 관리에 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지난 2012년 미국 네티즌들이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개발 블로그 1위에 자리에 올랐다. 그의 블로그는 미국의 인기 정보 웹사이트 라이프 해커와 더불어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자랑하기도 한다. 현재까지도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포스트는 팔굽혀펴기 1회 도전으로 The One Push-Up Challenge, 이 책의 시초가 된 글이다. 스티브 기즈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열망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거나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라 같은 널리 알려져 있는 자기개발 및 습관 만들기에 관한 통념을 거부하며 정신없이 바쁘고 피곤에 찌든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알맞고 실천 가능한 습관 전략으로 작은 습관을 제시한다. 작은 행동에 담긴 인지 심리학 및 뇌과학적 원리는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기개발 전략이 왜 그토록 실천하기 버거운지 그 이유를 밝혀준다. 또한 작은 습관이 어떻게 일정하고 지속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이 책은 당신의 삶을 좌절과 패배의 기억이 아닌 지속적인 성공과 자기 존중감으로 가득 채우는 위대한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 되어줄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발이 묶여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변화를 꾀했다가 그렇게 실패한 적이 있는가?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또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그렇게 실패와 도전을 연거푸 반복하다가 결국 시도하는 것조차도 단념한 적이 있는가? 이제는 그런 시도조차 오래전에 포기한 상태인가? 어떤 일이든 성과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대개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면서 우리가 사용한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한다. 그러고는 같은 전략을 또다시 가져다 쓰면서 그걸로 성과를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만일 당신도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어떤 전략을 써서 여러 번 실패했다면 다른 전략으로 눈을 돌리는 게 당연하다. 당신에게 맞지 않은 전략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옳다고 인정하는 전략이라 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서 저자가 작은 습관을 실천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팔굽혀펴기 한 번이었습니다. 때는 2012년 12월 28일, 새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겨울이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나 역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았고 별로 이룬 게 없어 낙심하고 있었다. 2013년에는 좀 더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바랐던 건 멋진 몸을 만드는 것이었다. 통계적으로 새해 결심이 성공할 가능성은 8%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 역시 변화하겠다는 의욕은 보통 2주 정도면 감쪽같이 사라졌고 결국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운동을 그만두곤 했다. 그날도 그저 1월 1일이라는 특별한 날이 오기 전에 단지 뭔가 하고 싶었던 나는 그 자리에서 30분 정도 운동을 하기로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에 30분이라니. 막상 하려고 하니 30분짜리 운동이 마치 에베레스트 산처럼 넘기 불가능한 장벽같이 보였다. 내가 겁을 냈던 건 30분이라는 시간도 그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노력도 아니었다. 사실 나를 짓눌렀던 것은 원하는 몸매를 갖게 되기까지 필요한 총 운동량이었다. 1년은 좋게 해야만 하는 엄청난 운동량이 내 어깨를 내리눌렀다. 뭔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두려움과 좌절감, 그리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맞게 될 죄책감이 느껴진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몇 달 전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다룬 마이클 미칼코의 창의적 자유인이라는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다. 창의적 사고 기법 중에 관념의 가면이라는 것이 있다. 먼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에 정반대되는 이미지를 떠올린 다음 거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하늘을 찌르듯 높은 마천루를 지어야 한다면 반대로 지하 깊숙이 내려가는 구조물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원래의 목표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다양한 가능성의 한계를 알아볼 수 있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기자 문득 이 기법이 떠올랐고 그래서 나는 30분짜리 운동에 정반대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우선은 쉽게 생각해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일을 떠올렸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30분씩이나 운동을 한다는 게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로 느껴진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그렇다면 운동의 양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또 다른 반대 개념을 만들 수 있을 터였다. 30분이라는 제법 긴 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게 운동하는 대신 팔굽혀펴기를 딱 한 번만 한다면 어떨까? 그저 딱 한 번만. 믿져야 본전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엎드려 팔을 한 번 굽혔다 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그래도 이왕 자세를 취한 김에 몇 번을 더 했다. 손을 털고 일어나면서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100배 낫지 라고 생각했다. 그때 문득 턱걸이도 딱 한 개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단념하기에는 너무 쉬운 일처럼 보였다. 그래서 턱걸이 한 개를 했다. 왠지 그냥 내려오기 아쉬워서 매달린 김에 몇 개를 더 했다. 이런 식으로 더 잘게 나눈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하자고 스스로를 달래며 작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했다. 목표가 얼마나 낮든 간에 일단은 달성하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이었다. 그렇게 운동이 끝나자 20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다. 새해가 되어 1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나는 계속해서 하루에 팔굽혀펴기 한 번 하기 라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보통은 2번 이상 했다. 하루는 자려고 침대에 누운 뒤에야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래서 재빨리 침대 위에서 팔굽혀펴기를 한 번 했다. 잠들기 바로 직전에 그날의 약속을 지켰다는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났다. 바보 같은 일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하루의 목표를 달성하고 꾸준히 목표 달성 기록을 이어간다는 건 정말이지 기분 좋은 일이었다. 훗날 나는 이것이 나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저도 이 부분을 읽고 정말 많은 공감을 했는데요.
살면서 크든 작든 성취 경험을 쌓아나가는 건 자존감을 쌓아나가는 일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자는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작은 습관을 쌓아나가면서 헬스클럽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 후 근육을 몇 킬로그램이나 불렸다고 합니다. 또 팔굽혀펴기 이외에도 매일 글 쓰는 습관도 들였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두세 줄만 쓰기로 했는데 현재는 그 습관이 쌓여서 매일 글 쓰는 양이 4배, 또 책을 읽는 양은 10배로 늘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습관의 전략은 첫걸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첫걸음을 매우 작게 만들어서 실천하라. 이것이 이 책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다만 이 책은 담배를 끊거나 도박 중독을 치료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작은 습관 전략은 좋은 습관을 기르는 데만, 즉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긍정적인 행동을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데만 적용할 수 있다. 약물 중독처럼 깊이 뿌리 박힌 나쁜 습관을 바꾸는 데는 작은 습관 말고도 다른 심리적 치료 과정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게으름, 두려움, 시간 낭비 같은 나쁜 습관을 버리는데 도움이 될 장기적인 전략을 찾고 있다면 작은 습관이야말로 당신이 찾던 바로 그 전략이다. 하지만 이런 나쁜 습관은 다른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 남는 시간을 모두 좋은 습관에 투자한다면 어떻게 나쁜 습관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작은 습관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갖고 싶어하는 새로운 습관의 최소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하루 팔굽혀펴기 100번은 하루 팔굽혀펴기 1번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 매일 A4 5장 글쓰기는 매일 2-3줄 쓰기로 줄어든다. 항상 긍정적으로 살기는 하루에 2번 긍정적인 생각하기로 최소화하면 된다.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지키며 살기는 하루에 아이디어 2가지 생각해내기 정도면 좋겠다. 여기에는 선순환 고리가 내재되어 있다. 즉, 쉽기 때문에 계속 실천하게 되고 작은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질수록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하게 된다. 또한 작은 습관 시스템은 자기 효능감을 자연스럽게 높여주며 사소한 행동을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요약하자면 작은 습관 전략은 아주 사소한 긍정적 행동을 매일 실천하도록 스스로 강제하는 전략이다. 작은 행동은 언제나 효과를 내고 습관은 일관성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자주 반복되는 행동이고 이런 반복이 쌓이다 보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을 주거나 큰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한 잠재력 있는 습관들의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하루에 20분 운동하는 습관은 몸매를 바꿀 수 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수명을 늘릴 수 있고 죽는 날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일찍 일어나 책을 읽으면 1년에 365시간이 더 생기는 셈이다. 스트레스는 습관적 행동을 더욱 증가시킨다. 듀크 대학교에서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습관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의지력이 떨어졌거나 당황했을 때 쉽사리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결국은 스트레스가 우리를 기존의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작은 습관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데 걸리는 기간은 사람마다 경우마다 다르다. 흔히 습관이 굳어지는데 21일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가설을 처음 내놓은 사람은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츠로 추정된다. 몰츠 박사는 손이나 발이 절단된 환자가 신체 부위를 잃었다는 사실에 익숙해지는데 약 21일이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래서 몰츠 박사는 사람들이 중요한 변화에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1일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 기간이 습관을 들이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다.
습관이 형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다른 연구에 따르면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66일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균이다. 실제로 결과는 18일부터 254일까지로 사람들마다 커다란 편차를 보였다. 이 결과는 습관 같은 행동 자동화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람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21일 혹은 30일짜리 습관 만들기 프로그램이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당연히 이런 프로그램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 예를 들어 매일 물 한 잔씩 더 마시기 같은 것은 21일짜리 프로그램으로 해낼 수 있겠지만 윗몸 일으키기 100번 같은 더 어려운 행동은 습관으로 정착하기까지 200일 혹은 그보다 더 걸릴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별로 반가운 내용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도 하자면 바로 습관이란 쉽게 만들었다, 없앴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습관이 굳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그 행동을 영원히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행동을 하루 빼먹었다고 해서 습관이 그대로 허물어지지는 않는다. 단 하루 때문에 습관 형성 과정이 망가지는 것도 또 완성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하루를 빼먹었다는 사실에 지나치게 낙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순간의 감정에 무너져 낙담하거나 중간에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이 장에서 저자는 동기부여 전략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동기는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래 지속시키고자 하는 변화를 꾀할 때 동기는 믿을 만한 전략이 못 된다. 동기와 의욕이 당신의 전략이라면 결코 습관을 만들 수 없다. 동기와 의욕은 우리에게 매우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감정이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보너스일 뿐이다. 즉, 생기면 고마운 것으로 여겨야 한다. 동기는 믿고 의지할 수 없다. 당신의 감정과 느낌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유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 누구나 기운이 없을 때는 힘든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뭔가 생산적인 일들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함께 낮아진다는 뜻이다. 문제는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동기와 의욕을 높이는 것은 쉽지가 않다. 동기 전략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에너지와 건전한 마음가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다른 유혹이 전혀 없을 때뿐이다. 동기 전략은 단순히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우 하고 싶어야만 한다. 믿을 수 없는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동기부여 전략과 달리 무슨 일이 있어도 뭔가를 해내고야 만다면 그건 믿을 만한 일이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강제로 밀어붙일 수 있을 때의 경우지만 말이다. 의지력을 발휘하면 원하는 일을 할 시간을 정해서 그때 의욕이 쏟든 안 쏟든 그 일을 마칠 수 있다. 습관은 할 수 있을 때 글을 쓰자라든가 사정이 허락할 때 운동을 하자 같은 것이 아니다. 목표로 삼은 일을 달력에 적어놓고 반드시 해놔야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의지력을 이용해 일관된 성공을 꾸준하게 얻을 수 있을까? 작은 습관 프로젝트의 핵심은 매일 하기에 부담 없는 사소한 전략적 행동을 하나에서 4가지 정도 강제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너무 소소해서 실패조차 힘들고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경우에도 건너뛰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이어야만 한다. 이런 행동은 2가지 목적을 수행한다. 바로 당신이 그 이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리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언제나 첫 시작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실행과 약속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거기에 실려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나면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 어떻게든 본래의 목표를 달성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버겁게 느껴지는 일이라면
애초에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끝내지 못할 일은 시작도 하지 않으려 한다. 작은 습관이 그토록 쉬운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목표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포기할 위험도 없다. 작게 시작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현실에 일단 발부터 들여놓고 나면 그 첫 걸음이 생각한 것만큼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걸음을 떼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 이제부터는 작은 습관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라고 할 수 있죠. 제1단계, 작은 습관과 작은 계획을 선택하라. 앞으로 나의 생활로 만들고 싶은 습관들을 재빨리 종이에 적어보자.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일단 이것을 제1단계를 위한 목록으로 삼아라. 작은 습관 전략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습관으로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당신이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번에 4가지 이상의 작은 습관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습관들이 개별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쉬울지는 몰라도 그 수가 많아지면 집중력이 분산되고 그중 어떤 것들은 소홀히 하거나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또 매일 특정한 수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는 것도 상당한 의지력 비용을 필요로 하는 법이다.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2가지 혹은 3가지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주별 평가를 해서 습관을 지키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냐에 따라 한 가지 습관만 계속 실천해도 좋고 다른 습관을 더 추가해도 좋다. 하지만 작은 습관의 가지수가 늘어날수록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자신에게 가장 힘든 하루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자.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로 바쁜 날에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할 수 있다면 작은 습관을 하나에서 2가지 정도 더 추가하라. 초과 달성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하루 10분 정도는 충분히 할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성 면에서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는 작은 습관을 하나만 들이는 것을 추천한다. 반면 저자는 여러 가지 습관을 동시에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전략으로 작은 습관을 3가지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슨 주제든 2-3줄 이상 글을 쓰고 또 책 출판과 관련해서 글을 2-3줄 쓰고 적어도 2쪽 이상의 책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매일 해야 하는 서로 다른 목표를 3가지나 가지고 있지만 힘들거나 바쁠 때는 10분도 안 돼서 3가지를 모두 끝낼 수 있다. 처음부터 4가지 혹은 그 이상의 작은 습관을 진행하고 싶다면 당연히 해도 좋다.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완수하기 버겁게 느껴진다면 개수를 줄여야만 한다. 작은 습관은 95%가 아닌 100% 성공률을 목표로 한다. 단 하나의 작은 습관도 실패한다면 성공했다는 기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성공의 기분은 자기 효능감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작은 습관을 1개로 정했든 여러 개로 정했든 목표를 정했다면 이 습관 하나하나를 한심할 정도로 작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예를 들어 하루에 팔굽혀펴기 1번? 지금 농담하는 거야? 하루에 불필요한 물건 하나씩 없애기? 그게 무슨 목표라고. 하루에 글 2-3줄씩 쓰기? 그렇게 해서 책 1권이 언제 써지겠냐? 아마도 당신은 이런 작은 습관을 들이면서 한 가지 기술이 더 생길 것이다. 바로 거부감이 들 때마다 목표를 점점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 기술이다. 오늘 팔굽혀펴기 1번을 하면서 거부감이 들었다면 팔굽혀펴기 자세만 취하기 아니면 그보다 더 쉽게 그냥 바닥에 엎드리기 같은 것도 좋다. 평소에는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심한 거부감이 들 때를 대비해 이런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기 바란다. 작은 습관에 관한 한
너무 작다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언제나 더 작고 쉬운 쪽을 택하라. 매일 너무나도 작고 한심해서 실패조차 힘든 이 일들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목표를 작게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바로 생각도 작게 만드는 것이다. 이 작은 목표가 본래의 목표인 것처럼 받아들여라. 즉, 작은 목표를 달성했다면 그날 당신은 성공했다고 생각하라. 매일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면 당신이 그토록 바라는 커다란 결과를 반드시 얻을 것이다. 저도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정한 작은 습관 중 하나는 사이클 1분 타기거든요. 그런데 마음 깊숙이에서는 사실 내 목적은 30분이야 또는 1시간이야. 이런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서 생겨나더라고요. 그거를 없애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자, 다음은 필수는 아닌데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대안을 하나 줄 수도 있다라는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는데요. 이거는 선택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생각한 여러 가지 목표 중에는 매일 할 수 없는 것들도 물론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나는 선택적 작은 습관을 제시한다. 선택적 작은 습관이란 자신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줘서 둘 중 하나를 매일 하게 만드는 것이다. 저자 역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도 의지력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가장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헬스클럽에 간다, 혹은 노래 한 곡에 맞춰 춤을 춘다. 헬스클럽에 간다, 혹은 팔굽혀펴기 한 번을 한다. 헬스클럽에 간다, 혹은 1분간 조깅을 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헬스클럽에 가지 않는 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하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매일 쉬운 일만 고르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부가적인 짐이나 부담감이 없을 때 자신이 어떤 일을 택할 것인지 알면 당신도 놀랄 것이다. 영리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작은 자유를 주는 것은 매우 힘을 북돋는 효과가 있다. 또한 여기서 행동은 그저 헬스클럽에 가는 것이다. 영 내키지 않으면 왔던 길을 다시 돌아 집으로 돌아오면 된다.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생각만 해도 부담감이 밀려오는 45분짜리 운동을 피할 수 있도록 탈출구를 하나 정도 열어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선택적 작은 습관을 시도할 생각이라면 일단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은 채 시작하기를 추천한다. 그리고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좀처럼 헬스클럽에 안 가게 된다면 그때 일주일에 최소 한 번 가기라는 목표를 세운다. 그런 다음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일주일에 2번으로 늘리면 된다. 이때 너무 빨리 목표를 높이면 안 된다. 변화를 서두르는 것은 금물이다. 여기까지가 1단계인데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작은 습관 계획을 세우는가? 유동적인 계획, 한 가지 습관을 위한 계획, 다수의 습관을 위한 계획 중 어느 것을 택했는가? 정한 습관은 한심할 정도로 작은가? 종이에 적은 것을 소리내어 읽어보자. 헛웃음이 절로 난다면 합격이다. 모든 것을 종이에 적어 놓았는가? 여기까지 다 됐다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자. 2단계는 왜? 라고 물어 핵심을 파고들어라 입니다. 어떤 습관이 노력할 가치가 있는지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습관을 원하게 된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다. 최고의 습관은 바로 당신의 가치관에서 나온다. 주변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니까, 아니면 남들이 내게 바라는 일이니까 한다는 식으로 하게 되는 일은 옳은 게 아니다. 왜? 라는 단순한 질문이야말로 모든 일의 핵심을 파고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원하는 습관을 정했다면 자신이 왜 그 습관을 원하는지 이유를 알아보자.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더 질문하라. 답변이 제자리를 돌거나 반복적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보자. 답이 제자리에 맴돈다면
당신이 핵심을 찾았다는 뜻이다. 작은 습관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솔직한 대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좋은 예와 나쁜 예가 있는데 먼저 좋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매일 글을 쓰고 싶어 한다. 왜? 글쓰기는 내가 매우 사랑하는 일이다. 왜? 글쓰기는 내 의견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나는 그 과정을 좋아한다. 그게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통해 살아있는 기분이 느껴지고 행복해진다. 왜? 글쓰기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아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나쁜 예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싶다. 왜?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늦잠을 자는 건 창피하다. 왜? 사회적으로 그리고 내가 아는 몇몇 사람들이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나를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쁜 예조차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좋은 영향을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로 폐기 처분해야 되는 목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글쓰기와 비교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다. 외부의 압력 때문에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생활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된다. 다음은 3단계인 습관 신호를 정하라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습관 신호로는 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것과 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시간 기반 신호의 경우 목표는 월수금 오후 3시에 운동하겠다가 되고, 행동 기반 신호는 월수금 점심 식사를 마치고 30분 뒤에 운동하겠다가 된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정이 늘 똑같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간 기반 신호가 잘 맞는다. 반면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사람들은 확실하면서도 유동적인 일정을 지켜주도록 해주는 행동 기반 신호가 더 적합하다. 시간 기반 일정은 애매모호한 점 없이 규칙적이다. 목표로 한 일을 확실히 해내고 자기 기강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 단점이 있다면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하기로 정했던 4시에 딱 두통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삶은 변수가 너무 많다. 게다가 정해놓은 행동을 해야 할 시간을 놓치고 나중에 하게 된다면 이때도 성공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까? 아니면 약속을 못 지켰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될까? 시간 기반 일정은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을 경우 성공 여부가 애매모호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행동 기반 일정은 불확실성이 따르지만 더 유동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당신이 덜 규칙적인 생활 방식을 따를 경우는 규칙성을 잡아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한 가지 행동이 언제 끝날지, 그 다음 행동이 언제 시작될지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다. 시간을 기반으로 하느냐, 행동을 기반으로 하느냐에는 정답이 없다. 중요한 점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지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심각한 실수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선택하기로 마음을 굳히기 전에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 이것은 현재 내가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언제든 잠들기 직전까지를 기한으로 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잠들기 직전까지만 목표를 달성하면 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을 최고로 높일 수 있다. 그다지 바람직하게 들지 않는 것도 알지만 습관 형성 초기에는 이 방법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꾸준히 성취감을 느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모든 신호는 하루 중 언제나 한 번만으로 정해두기를 추천한다. 그래야 단순하기 때문이다. 4단계로는 보상 계획을 세우라입니다. 우리가 시도하는 특정한 행동과 아무 관련 없는 보상이라도 계속해서 그 행동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시간이 좀 흐르면 뇌는 그 행동과 보상을 서로 연관시켜 생각하게 된다. 나는 뇌에 보상을 내리는 방식으로 웃음을 이용한다. 웃음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을 분비시킨다. 때로는 글을 쓴 다음에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찾아보며 신나게 웃는 시간을 갖는다.
처음에는 뇌에 부가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언젠가는 만족감과 엔돌핀만으로도 그 행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제5단계로는 모든 걸 적어 놓아라. 뭔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그 뭔가를 다른 어떤 생각보다도 우선하게 만든다. 한 연구에 따르면 모든 생각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종이에 적어 놓았을 때 머릿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한다. 타이핑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높은 효과를 원한다면 반드시 손으로 적어야 한다. 자신의 진척 과정을 기록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이 있다. 어떤 전략을 택하든 반드시 잠들기 전에 그날의 성공을 체크하기 바란다. 커다란 달력에 표시하기. 내 방벽에 커다란 달력을 붙여놓았다. 그 옆에는 화이트보드를 걸어 작은 습관들을 적어놓고 목표를 달성한 날에는 달력의 해당 날짜에 X 표시를 한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 가는 헬스클럽의 경우라면 날짜 칸의 아래 왼쪽 구석에는 헬스클럽에 간 날을 표시한다. 이렇게 일주일의 마지막 날 칸의 위 오른쪽 구석에 조그맣게 그 주의 성공 여부를 표시한다. 그러면 그 칸만 보고도 그 주에 아니면 그 전주에 헬스클럽을 몇 번 갔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효과가 높다. 6단계로는 작게 생각하라. 작은 습관 시스템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품는 의문은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단 한 번 혹은 긍정적인 생각을 단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언뜻 무의미할 정도로 작은 이 일이 어떻게 진짜 결과를 낼 수 있는 걸까? 첫 번째로 저자는 목표의 추가 달성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뭔가를 실행에 옮기는 걸 보는 것만큼 고무적이고 의욕을 유발하는 일은 없다. 작은 습관을 실행할 때는 의지력에 100% 의존하지만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자 할 때는 의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의욕을 발생시켜 작은 습관을 실행할 때마다 나는 거의 매번 목표를 조금 더 달성한다. 작은 습관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일단 시작하고 나면 더 하고 싶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점에 이르면 멈추는 것만큼이나 계속하기도 쉽다. 두 번째로는 작은 습관 안전망이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작은 습관을 실행하며 많은 이들이 품는 희망이 있다. 하루에 2-3줄씩 글쓰기를 목표로 삼되 실제로는 하루에 3장을 쓰는 습관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다. 아까 제가 말했던 거죠. 하루에 글을 7장씩 쓸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써도 좋다. 작은 습관에 상한선 같은 것은 없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무리해도 상관없다. 그저 그 다음 날에도 정해진 양을 쓸 수만 있다면 괜찮다. 7단계로 높은 기대를 버려라. 잠재의식적으로 목표의 초과 달성은 뇌 속에서 새로운 기대치를 세운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기대는 당신이 이제껏 과거에 세웠던 모든 목표의 무게와 압력을 당신에게 부여한다. 그럼에도 목표는 여전히 하루에 2-3줄 쓰기다. 2-3줄만 쓰고 그친다고 해도 절대 죄책감을 느끼거나 실패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서는 안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가 더 커졌는가? 더 큰 목표는 당당히 거부하라. 작은 목표로도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일에 향해 높은 기대치를 두는 대신 일관성의 기대와 에너지를 모두 쏟아라.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일관성이다. 8단계, 징후를 찾아라. 단,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이 단계는 다시 한번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어떤 행동이 습관으로 완벽히 자리 잡기 전에 다음 습관으로 넘어간다면 결국 다 무너질 수 있다. 작은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았음을 나타내주는 징후들은 다음과 같다.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 그 행동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편하게 느껴진다. 자신의 정체성에 포함된다. 그 행동이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게 된다. 즉, 나는 독서가야 혹은 나는 글 쓰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자신감이 생긴다. 생각 없이 하게 된다. 확실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그 행동에 임하게 된다. 걱정하지 않게 된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 빼먹거나 빨리 그만두게 될까봐 걱정했지만 행동이 습관이 되면 뭔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 일을 하게 될 것을 스스로 안다. 일상화된다. 습관은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일단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면 정말로 하는 거야 라고 흥분하지 않게 된다. 어떤 행동이 일상으로 변하면 그것이 곧 습관이다. 따분해진다. 좋은 습관은 그리 신나지 않는다. 그저 자신에게 유익할 뿐이다. 그 습관 덕분에 삶에 더 활기가 돌겠지만 그 행동 자체로 들뜬 기분이 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처음부터 초과 달성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분명 좋은 일이다. 하지만 못 해낸다면 어떨까? 그래도 역시 좋은 일이다. 우리에게는 모든 진척이 소중하다. 뇌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습관의 재발견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